리하, 안녕하세요. 리자난과 김상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백내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드려볼까 해서요. 노안과 백내장이 무엇이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일단은 조금 이해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눈의 모양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눈 속에 이런 수정체 같은 게 들어있어요. 수정체 변화로 생기는 게 노안. 그리고 역시 백내장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는 좀 차이가 있는데, 노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수정체가 원래 정상적으로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가까운 데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멀리 있는 데 초점을 맞추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안이 오기 전에는 이 조절이라고 표현하는 이 두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까운 것도 보고 멀리 있는 것도 보고 편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요 두께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노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긴 한데, 수정체가 딱딱해지는 것도 있고, 이걸 뭐 조절해주는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기는 한데, 결론적으로는 요게 두꺼워지거나 얇아지는 현상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점을 맺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처음에 이제 근거리, 처음에 초점이 떨어지게 되고, 노안이 많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원거리 초점도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노안이고, 백내장 같은 경우도 역시 여기에 변화가 생기긴 하는 건데, 백내장은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투명한 수정체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게 점점 뿌옇게 변해가는 게 백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눈 속에 이렇게 렌즈가 들어가 있는데, 빛이 앞으로 들어가서 수정체를 통과해서 뒤에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뿌얘지니까 여기서 빛이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뿌얘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이게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노안과 백내장은 사실은 다 이 수정체에 문제가 생기는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노안 같은 경우는 사실 병이라고 할 수는 없죠. 노안은 뭐 누구나 다 겪는 노화 현상이니까,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이 생기고 얼굴에 변화가 오고 근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지만 우리가 그걸 병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노안도 마찬가지로 병은 아닙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백내장도 병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백내장도 노화 현상으로 누구나 다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내장이 진행을 하는 것도 일종의 노화 현상이죠. 요즘에는 좀 병으로 많이 보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이나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력저하다 보니까, 백내장 같은 경우도 정확히 말하면 병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현재는 병적으로 치료를 하는 부분으로 좀 들어가 있는 거고, 노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병이라고 치부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네, 그냥 생활에 좀 어느 정도 불편함을 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백내장 수술 자체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백내장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수명의 증가죠. 예전 같으면 사실 우리 예를 들어 뭐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뭐 45세 정도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45살에 백내장이 생겨봤자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죠? 수명이 워낙 짧을 때는 기본적으로 백내장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적겠죠. 요즘에는 이제 평균 수명이 워낙 늘어났잖아요.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 평균 나이대 86세, 그다음 남자도 83세, 84세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백내장이 보통 한 50대 정도부터는 대부분 조금씩 발병이 되시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더 오래 살수록 그만큼 노화 과정을 더 겪기 때문에 백내장이 생겨나는 확률, 찬스가 더 늘어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백내장을 생겨나는 나이대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수술이 늘어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내장 수술을 그럼 해야 되냐? 뭐 50대 분들이나 이렇게 이제 막 백내장이 생겨나기 시작하신 분들한테 백내장이 이제 좀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선생님 저 어떻게 수술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백내장이 생겼다고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니죠. 내가 불편하지도 않고 시력도 좋은데 백내장이 있다고 수술할 필요가 있겠어요? 결국에 백내장을 수술하는 목적 자체가 떨어진 시력을 회복시켜서 잘 보고 살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나는 시력도 안 떨어졌는데 의사가 백내장이 있다니까 수술을 해야 돼?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백내장이라는 거는 적정한 때에 수술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 병원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백내장이라든가 이런 병이 발견이 되게 되면, 지금은 아직 수술하실 정도는 아니시네요 하면서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혹은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백내장이 진행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환자분들 시력도 중요하고요. 왜냐면 결국엔 시력이 떨어지는 게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시력의 질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백내장의 위치도 중요해요.
백내장이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환자분이 불편해하지 않으셔도 의사가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환자분은 되게 불편해하는데 의사는 아직 수술할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들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백내장의 정도,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거랑 실제로 의사가 현미경으로 눈을 봤을 때 백내장 정도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환자분은 전혀 안 불편하신데 백내장의 정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건 더 늦추면 수술하다가 문제 생길 수 있겠다, 이러면 저희가 수술을 빨리 권유를 해드리고요. 환자분이 생각보다 불편해 하시지만 백내장 정도가 워낙 적어, 이걸 굳이 손을 꼭 대야 되나,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조금 더 나중에 수술하시고 권유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수술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백내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으면 이제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수술 시기를 결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백내장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을 한다? 그거는 사실은 아니니까 한번 진료를 받으셨던 선생님들이랑 한번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사실 젊으신 분들도 백내장이 좀 많이 생기죠. 예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전자파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야외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예전보다는 뭐 자외선 노출도 많아지고 식생활 자체도 좀 서구적으로 변한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격리 기전 중에 하나가 항산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영향을 주거든요. 백내장을 진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질병들도 좀 더 나이대가 낮게 오는 경향이 조금 있고요. 백내장 수술하고 나셔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뭐 언제까지 뭘 안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백내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술 후 경과가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하는 병이죠. 다른 뭐 배수술이나 뭐 다리나 팔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했다거나 이런 데보다는 경과가 상당히 짧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 안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오라는 때 잘 와주셔야 되고, 간혹 뭐 안약을 저희가 수술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안약을 저희가 지시한 대로 안 쓰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그냥 나는 괜찮아서 안 썼다, 내 맘대로 줄여서 썼다, 뭐 불편해서 더 많이 썼다, 뭐 이런 분들 되게 다양하시거든요. 약은 저희가 필요한 만큼을 사용하시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증상이나 자신의 불편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감하시거나 끊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한 달까지도 아무래도 안정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이라든가 뭐 특히나 물에 오래 푹 담그는 뭐 사우나, 수영장 이런 거 뭐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거, 그다음 눈에 충격받는 거 이런 거는 한 달까지는 매우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이후 정도부터는 사실은 이제 거의 안정화가 다 된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주의하실 만한 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병원마다 사용하는 약도 다르고 수술하는 선생님들도 당연히 자기만의 그런 이런 루틴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하는 말이 100% 다 옳다는 건 아니고요. 단지 그 수술하시는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주의사항 말씀해 주시는 거 꼭 지켜주셔야 문제없이 잘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주치의와 상의하는 거, 그 다음에 주치의가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백내장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뭐 백내장과 노안의 차이 정도, 그 다음에 뭐 이런 주의사항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백내장에 대해서 몇 번 더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왜냐면 백내장이라는 병 자체가 아주 간단하게 그런 병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또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니하.